지금부터는 챗GPT와 함께 한글 보고서 기본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챗GPT를 실행하실 수 있으시죠? 보시면 저도 챗GPT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챗GPT를 로그인과 함께 실행을 하시면 총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적어서 얘한테 답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행을 하신 다음에 챗GPT와 함께 한글 보고서 기본 내용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방안 모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멋지게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역사회 발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줘 이거를 제가 이쪽에다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보면 이게 이제 보내는 거죠. 메시지를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금방 이것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해줍니다. 제목을 만들어줬는데 창조적인 여정,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적인 지역관광산업 발전 전략이라고 해줬어요. 기존 거 제가 했었을 때 기존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얘는 뭐라고 했냐면 환상적인 여정,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 탐색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하고 약간 다르게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앞에 이런 말을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좀 수정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요구사항이 구체적일수록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서 환상적인 여정과 전략 탐색이라는 내용 빼고 다시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목과 부제목, 주제목과 부제목을 나누니까 더 안 좋아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줘 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여정과 발전 전략을 수정하고 한 문장으로 다시 작성해주고 보내면 이렇게 이 말들을 빼고 지금 이렇게 다시 바꿔줬어요. 그럼 이건 이게 제목으로 적당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이걸 카피하셔서 제가 나눠드린 이 틀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보고서 샘플이라는 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을 이렇게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목차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에 맞게끔 이제 다음을 진행을 할 때 얘도 이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차에 보면 목차를 만들어줘 라고 적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아까 그 제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이 보고서에 목차를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하면 얘가 목차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목차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하고 목차를 선택해 줍니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제목이니까 제목을 복사해서 다운표까지 복사하도록 할게요. 다운표를 구별을 해놔야지 어디까지가 제목이고 그 다음 내가 질문인지를 얘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다음에 이 보고서의 목차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차를 만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서론, 그 다음에 분석, 현황 분석, 발전 전략 제시, 성과 평가 향후 결론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중에 만약에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서론이 너무 많다. 그럼 서론을 한 2개로 줄여줘. 서론 부분을 2개로 줄여줘. 하면 서론 부분을 2개로 이렇게 나눠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로 수정된 서론을 추가해서 다시 목차 전체 목차를 적어줘. 이렇게 하면 이
수정된 내용을 추가해서 전체 목차를 좀 다시 만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번의 수정 작업을 거친 다음에 목차가 마음에 드시면 목차를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이렇게 목차 부분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목차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용은 이 목차를 보시고 첫 번째 이 보고서에 대한 이 첫 번째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기준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이 보고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것에 맞는 내용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발전과 관광산업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뭐 이 부분을 좀 특히 이 부분을 좀 고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근거와 함께 제시해줘. 제안해줘. 하면 내가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근거와 함께 이렇게 제안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위에 서론에 제안해준, 수정해준 을 추가해서 서론을 완성해줘 하면 서론 부분을 이 부분을 추가해서 완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론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면 이걸 복사해서 서론에다 갖다가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 본론에서도 한 항목 전부 다 얘한테 물어봐서 그 내용들을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해서 한글 파일에서 이제 여기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론에서 배경림 목적이 채워졌죠. 그러면 배경림 목적 이게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연구 방법론, 지역 관광산업 현황 분석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지역 관광산업의 현황 분석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또 작성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얘를 챗 GPT와 함께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시고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보고서를 금방 만드실 수 있겠죠. 제가 지금 금방이라고 했던 건 여러분들이 그냥 챗 GPT 없이 작성할 때보다 금방이라는 거지 이게 금방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시고 수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잘 꼼꼼하게 이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읽어보셔서 확인 작업 거치시면서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내용을 다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내용이 쭉 이렇게 추가가 돼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이제 얘를 한글에서 보기 좋게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챗 GPT와 함께 이 내용을 다 채웠어요. 자, 이렇게 채우게 되면 이제 편집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한 편집 작업. 제목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차가 사실은 있었는데 제가 편집할 때 스타일을 줄 거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면 목차는 자동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작성해 놓은 부분에서 목차 부분만 삭제하시고 이렇게 저와 같이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타일을 한번 설정시켜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이건 제목이잖아요. 타이틀. 이 타이틀을 어떤 크기와 어떤 서체로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상품 도둠체에다가 글씨 크기는 한 24? 뭐 이 정도 할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목으로 적당하겠다라는 정도의 폰트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정을 시켜 주신 다음에 이거는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스타일을 지정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스타일을 지정하시면 제가 만약에 이 부분도 제목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스타일 설정만 하시면 얘가 바로 얘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편집을 마쳤기 때문에 얘를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경해 놓은 부분에 아무 곳에나 커서를 두시고요. 메뉴 중에 편집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여기 스타일에서 하단에 보시면 스타일, 단축키는 F6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스타일 창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스타일에서 기존에 있는 스타일 제가 사용할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걸로 스타일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단에 있는 스타일 추가하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스타일 추가하기 창이 뜨는데 스타일의 이름은 여러분들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타이틀이니까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타이틀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추가 버튼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추가됐어요. 자, 이 타이틀은 제가 지정한 현컴 도둠체에다가 24포인트로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타이틀을 완성하시면 설정 이렇게 누르십니다. 그럼 얘는 타이틀이라는 스타일이 잡힌 채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얘를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바탕에다가 글씨 크기를 한 60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얘하고 똑같은 타이틀이라는 스타일로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스타일을 변경하실 수 있거든요. 아까 스타일은 여기서 이제 F6 눌러가지고 스타일을 설정할 때 이미 봤었고요. 여기다가 스타일을 적용하시려면 여기 본문이라고 보이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금방 만들었던 타이틀이 이렇게 보여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금방 만들었던 타이틀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얘를 타이틀을 주게 되면 이렇게 얘하고 똑같은 서체, 똑같은 것들이 적용되어서 얘하고 똑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얘하고 얘는 타이틀이라고 제가 스타일을 주었어요.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자 여기 이제는 본문 내용도 이렇게 서로는 좀 글씨가 크고 좀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1- 얘도 좀 달라야 될 거고 본문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훨씬 좋으니까. 자, 이런 거를 설정할 때도 먼저 내가 1단계, 2단계 뭐 또 어디까지 지정을 하겠다라는 단계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1단계, 1- 이렇게 2개 정도의 단계만 스타일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1점 서론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컴 도둠체에다가 저는 1 가장 큰 목차 중에 가장 큰 목차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목차 중에 크니까 한 15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굵게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스타일로 지정할 거예요. 이름은 그냥 목차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목차를 사용할 거 얘는 제가 지금 목차 1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돼요. 뭐 제목 1 하셔도 되고 뭐 제목 밑에 거는 제목 2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또 아니면 뭐 1,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 제목은 스타일 제목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정하시면 돼요. 이 두 번째 거는 이것도 한컴 도둠체에다가 얘는 좀 더 작게 할까요? 14 그리고 이제 굵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좀 구별이 되죠. 얘 조금 밀어볼까요? 이걸로 초점을 한 요만큼 해서 시작할게요. 그러면 서로는 여기서 시작하고 두 번째 건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는 또 좀
내려가 줄까요? 얘는 또 이렇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얘도 이렇게 밀어서 맞추고, 그리고 얘도 도둠체에다가 얘는 한 12포인트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설정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한테 이제 스타일을 각각 하나, 둘, 세 번에 걸쳐서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서론 부분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얘를 스타일을 지정하려면 편집에서 스타일, 단축키로는 F6번을 누르시면 스타일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다 커서를 두었기 때문에 얘를 스타일로 지정하겠다는 게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스타일 추가하기. 얘를 목차 1 이렇게 할게요. 목차 1이라고 이렇게 스타일을 주었습니다. 얘는 목차 1이라는 스타일이 설정이 됐어요. 얘는 다시 F6번 키로 단축키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키 눌러서 얘는 목차 2 추가 설정하시고요. 얘는 내용이니까 얘도 F6번 눌러가지고요. F6번 선택하셔서 얘는 내용이라고, 본문 내용이라고 할까요? 본문 내용이라고 이렇게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의 스타일을 전 잡았어요. 첫 번째 얘는 목차 1, 얘는 목차 2, 얘는 본문 내용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 얘하고 똑같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나머지 걸 전부 일단은 본문 내용으로 변경을 시켜 놓을게요. 그래야 좀 빨리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1-1하고 얘 1- 얘는 이 본문 내용이 아니죠. 얘는 목차 2예요. 이렇게. 얘는 목차 1이에요. 목차 1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얘는 또 목차 2, 그 다음에 얘도 목차 2 이렇게 스타일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얘는 또 목차 1 이렇게 하시고 얘는 목차 2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목차 2 이와 같이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얘는 목차 1, 얘는 목차 2.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5번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얘는 목차 1, 얘는 목차 2. 이렇게 이제 다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편집이 아름답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은 이렇게 스타일 준 게 목차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목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여기 챗GPT를 통해 만들었던 목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워버렸어요. 우리가 작성한 이 페이지 번호랑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스타일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목차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도구 부분이 있어요. 도구 부분에서 차례 목차에서 차례 만들기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런 차례 만들기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 제목 차례를 하는데요. 개요 문단으로 모으거나 스타일로 모으거나 이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스타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개요 문단이 혹시 체크되어 있으시면 해제해 주시고요. 스타일로 모으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 스타일로 목차를 모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타일로 목차를 가지고 오실 때 여러분들은 아까 목차 2라고 목차 2 정도까지만 가져오시면 돼요. 본문 내용까지 가져오면 너무 많아지죠. 그러니까 목차 1, 목차 2를 스타일로 모아서 만들겠다. 그리고 표가 있으시면 표 차례를 선택하시면 표도 이렇게 목차에 들어와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없으니까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탭 모양은 여러분들이 목차를 적으면 그 옆에 이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페이지 번호가 나와요. 그 페이지 번호에 점끌기 탭을 만들어 줄 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점끌기 탭을 하겠다라고, 오른쪽 탭을 하겠다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만들기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 여기서 만들었던 서론, 필요성, 목적, 지역 관광 활성 이렇게 이 스타일로 잡아놨던 목차 1과 목차 2가 이렇게 차례로 온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목차를 금방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이 페이지 번호도 바로 가지고 오고요. 또 우리가 가끔 이렇게 목차를 쓰다 보면 현재 여기 2번 이 목차에 써져 있는 제목과
여기 실제 목차를 적어놨던 이 부분의 제목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옮기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목차를 만들었을 때는 얘를 갖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만 조금 편집해 주시면 돼요. 목차라고 적으시고 얘를 뭐 글씨 크기를 타이틀을 좀 크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고 적은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밑에 이 부분도 너무 글씨가 좀 작으니까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조금 수정만 좀 해주시면 돼요. 글씨 크기도 한 14, 이렇게 하셔서 목차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목차 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목차까지 만들어서 훨씬 더 보기 좋은 이런 한글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이 편집까지 다, 스타일 편집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는 여기 머릿말과 쪽번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예문에는 하단에 이렇게 뭐 땡땡시 관광활성화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상단에도 한번 똑같이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머릿말이라고 하는데요. 머릿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을 만드시려면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 쪽 메뉴 중에서 여기 쪽에서요. 머릿말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단축키로는 Ctrl H입니다. 하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Ctrl H 하면 이렇게 머릿말 꼬릿말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자, 여기에서 머릿말을 제가 만들 거잖아요. 그럼 머릿말을 만들기라고 하면 머릿말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내가 머릿말에 사용할 텍스트를 적고요. 이 텍스트도 적당한 뭐 이렇게 뭐 글씨체를 바꾼다든지 뭐 글씨 크기나 글씨 서체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지금 가운데 오른쪽 선택하신 다음에 다 얘를 설정하셨으면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머릿말이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머릿말은 이와 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쪽번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쪽번호는 목차 다음 페이지인 여기서부터 쪽번호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쪽번호가 들어가야 될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고 위에 상단 메뉴 중에서 쪽에서 세 번호로 시작 이걸 선택해 주시면 이 페이지에서부터 쪽번호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세 번호로 시작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쪽번호를 넣겠다고 넣기 이렇게 하시면 쪽번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죠. 이 상태에서 여기 쪽번호 매기기 아까 세 번호로 시작 옆에 있는 이 쪽번호 매기기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쪽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쪽번호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으실 건지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하단 가운데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쪽번호 모양은 뭐 동그라미 1, 2, 3, 4로 할 건지 1, 2, 3, 4로 할 건지 뭐 이런 걸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줄표를 숫자 앞에 뒤에 줄표를 넣을 건지 어쩔 건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번호 시작은 앞에가 3페이지 정도 있었기 때문에 3으로 시작할 건지 아니면 뭐 1부터 여기서부터 1로 시작할 건지를 고릅니다. 그리고 넣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쪽번호가 이렇게 쪽번호가 아까 없던 쪽번호가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머릿말과 쪽번호까지 이렇게 다 입력해서 한글 문서를 잘 이렇게 완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챗GPT와 함께 보고서 내용을 채우고 또 이 보고서를 편집해서 훨씬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제출해서 완성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챗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고서 문서를 완성해서 쪽번호 넣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보았어요.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보고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